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핵심만 간략하게 질문을 좀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시장님에 대한 그 애정에 대한 발언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좀 생략해 주시고 질문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언하실 분은요, 자연스럽게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빠르게 손을 드신 분이 제 정면에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영훈 특별자치표 도지사님 서귀포 시민의 대화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중소기업연합회 제주연합회 3다 융합회 회장 서삼윤입니다. 저는 도지사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귀포 올장에서 차가 엄청 정체가 많이 됩니다. 주위에 제가 자그마한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귀포 시민들 다 공감할 겁니다. 들어가는 데는 두 길이, 나오는 길은 한 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지금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이 이번에 검토해 보시고 꼭 한 우회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5일장 주차 관련 문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입구가 두 곳인데 출구가 한 곳이다 그러면 병목 현상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주차 관련 문제는 아니고요. 네. 길을 새로 뚫어달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고요. 저희 아마 서귀포시에서 2024년에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투입 그 순서상 아직 그 단계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가 그 병목 현상에 대한 상황을 서귀포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면서 예산 투입 시점에 대해서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자 삼촌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장애인단체 연합회장 박향란입니다. 우리 지사님 고향 방문 정말 환영합니다. 포근한 도시 서귀포입니다. 따뜻한 도시. 저희는 제가 선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장애인 단체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장애인 회관이 이제 10년 돼서 노후돼서 여기저기 삐걱거리는데 올해 지사님께서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싹 고쳐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애인 회관이 멋지게 되어 있고 우리 또 장애인들은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끼는 집에서 먹고 두 끼는 나가서 먹고 싶습니다. 장애인들도. 그런데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자신의 자력으로 이렇게 이동하기가 조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은 자가용을 부모님들에 의해서 타다가 자신이 이제 또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또 조금 더 성장하면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하는데 우리 장애인 분들도 이런 대중교통 정말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의 콜택시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제 등급제가 폐지되고 경환장애인과 중환장애인으로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중환장애인들에게 예전 3급까지가 중환장애인입니다. 근데 이제 3급은 그러니까 중복으로 되어 있는 장애가 2개 이상 있을 때 이용할 수 있고 또 중환장애인들 중에는 도전적 행동이나 스스로 이제 조금 더 많이 불편하시면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조항이 이렇게 있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그게 암암리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풀어주셔서 활동 보조도 있으니까 택시에도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그분이 이제 사전에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니까 그때 저는 안내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하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서비스와 더불어 중환장애인 모두가 우리 이동할 수 있는 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힘써주시면 우리 장애인들도 하루 두 끼는 나가서 먹을 수 있어서 자신의 자력으로 지역 경제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두 끼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서귀포 지역의 장애인 정책이 조금은 뒤처져 있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도 이제 앞서 이제 원래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리모델링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장애인들의 거주 또 생활 여건은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권과 관련돼서 당연히 더 보장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 시스템에서 아까 말씀했던 지침 문제 때문에 제약이 있다면 그 지침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분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간 셔츠 입으신 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장 김경화입니다. 저희 기관은 제주같이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 일시제가 운동지도 안전 편의시설 설치 긴급 집수리 사업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말을 떨릴까봐 글로써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주가치 서비스가 5대 구정 서비스로 확대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민이면 누구나 요구에 맞는 돌봄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촌동에 혼자 사시는 85세 여자 어르신의 경우 낙상사고로 6번의 수술을 받아 집안에서도 활동이 어렵고 또 자녀들은 육지에 거주하여 지속적으로 돌봐줄 수 없는 일상생활에 복합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같이 돌봄 서비스로 식사 지원 및 저희 기관에서 일시제가 운동지도 안전 손잡이와 이렇게 집안 내 문턱 제거 등 안전 편의시설 설치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걷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운동지도를 통해 자신감도 생기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손잡이를 잡고 수시로 배운 운동도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육지에 있는 자녀들이 혹시 이제 걱정할까봐 말도 표현도 못하고 혼자라서 외롭고 두려웠는데 나라의 도움도 받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연극하셨던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제주같이 돌봄이 요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돌봄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23년 10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1,360명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을 하였고 올해는 더 많은 이용자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2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형 돌봄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또 돌봄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에 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확대되었는데 생활 돌봄의 경우 1인당 서비스 지원 한도가 24년도와 변함이 없어서 일부 이용자의 돌봄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촌동 어르신의 경우도 일시제가 식사 지원, 운동 지도와 같은 여러 돌봄 서비스를 받다 보니 필요한 돌봄의 기간과 횟수가 이렇게 제한이 발생하여서 서비스가 조기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사님 여건이 된다면 돌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적정한 돌봄이 이렇게 제공되도록 방안을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나라에서 지원해 준 건 아니고요. 제주도에서 하는 겁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나오지만 그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식사 지원 서비스, 생활 지원 서비스를 이제 해드렸는데 아까 서귀포에서만 1,360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도 전체적으로 보면 4,458명이 그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시장 보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화하면 이제 가서 도시락을 배달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또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병원에 진찰받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은 건강주치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도 혼자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애기들은 다 육지가 살고 있고 외국가 살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동행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80% 이하에 대해서만 무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 지금 현행법 기준으로면 4인 가족이 607만 원 소득 이하면 월소득 무료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소득이 이상 되더라도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게 되면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추가하는 거는 이 식사 지원 서비스 이외에도 주거 편의 아까 얘기했던 손잡이를 잡고 이제 할 수 있도록 주거 편의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운동을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아까 동행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것 이 서비스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대폭 증액이 됐는데 지난해 수준에서 진행됐던 서비스 수준이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남녀노소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워두시면 좋은데 1577-9110 쉽죠. 대리운전 번호만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것도 외워두세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 있으면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 43개의 읍면동 사무소가 있는데 이 읍면동 사무소에는 돌봄 전담 공무원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읍면동 사무소 와서 의논하시면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577-9119 번호 쉽습니다. 9110 9110번 119 거꾸로 해가지고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자, 저 안 시켜드리면 막 혼날 것 같이 하고 소리를 크게 내주셨습니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는 그 서귀포에서 유일하게 특화 사업으로 목별 선도 농가를 지정해서 그 현장 교육을 하고 있는 저는 예디양을 우리 밭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저 토평동에 사는 오창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금년도에 그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그 내장의 열과 그다음 노지 일강의 열과가 너무 심했는데 우리 지사님이 중앙의 절충과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 지방비를 싹둑 잘라서 지원해준 그 우리 내장 농가분들이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금년도에 그 시설 농가들이 어려움을 그 FTA 기금 사업으로 차광망 시설이라는 이런 등등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사하고 또한 그거에 대한 우리 농가들도 극복해 나가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좀 전에 우리 지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밀감 판매 금액이 1조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지 밀감도 엊그제 그 서귀포농협 결산총회 저 가보니까 관당 평균가가 10,000원이 넘었답니다. 그런 시대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은 기후온난화를 기준으로 잡아서 타이팩이나 이런 농가를 해서 고품질 가격, 높은 가격을 받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노지에서 FTA 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타이팩이 유일합니다. 유일한데 거기에 또 심사 점수에 따라서 몇 명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좀 사업비를 좀 증액시켜 주시고 또 타이핑을 하려면 반드시 광풍수를 정의해야 그 조건이 좋은 타이핑 귤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지원되는 금도 상당히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청해도 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제주 감귤이 다른 경쟁 과일하고 이기려면 고품질이 돼야 되는데 고품질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FTA 기금이나 이런 게 자금 넉넉하게 지원해 주면 더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시장한테 거리를 드리는 말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귤 주수입은 1조 3천억 원입니다. 단일 품목으로 1조 3천억 원은 전국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기록적인 내용입니다. 대단히 그것은 우리 서귀포에 있는 감귤 농가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고 또 좋은 품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지는 타입백을 깔면서 또 방풍수를 제거하면서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는 것이고 또 레드향을 비롯한 망감류 역시도 상당히 품종 개량을 계속하면서 투자해온 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 때문에 3년 연속이고 아마 2024년사는 저는 1조 3천억보다 더 높은 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다만 FTA 지원 사업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농민들을 100% 원하는 만큼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전년 대비 인상된 폭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추가 경정 예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한 번 다시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맛있는 네, 망감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열기가 대단한데요. 이번에는 저 뒤쪽에서 번쩍선을 들고 계신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렇게 각계 각층의 우리 도민들을 초청해서 귀한 시민과 열린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귀포시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시온계 이종우 목사입니다. 두 가지를 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제주가 전국 실업률도 굉장히 낮고 고용률은 가장 높은 도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저는 청년들을 거의 매주 만나는데 청년 고용률은 전국에서 12번째인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왔다가 다시 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참 많고 또 육지로 제주에 있다 육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또다시 또 유출하고 또 전입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조금 전출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고용률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법들이나 전략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지금 원래 제주는 전통적 가치와 질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도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우리 레인보우 스타즈의 그런 함사세요라는 그런 공연에서 말했듯이 지금 제주 평화인권 헌장안에 대해서 사실 이 제주의 전통적 가치와 질서를 조금 배치되는 부분들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포용한다고 하지만 아직 제주도민의 정서는 잘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갈등들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지에 대한 대답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질문 감사하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귀포 지역에서 청년 유출이 좀 많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 여기는 이제 좋은 호텔, 관광 숙박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리어트 호텔이라든가 더 시에나 호텔 6성급이 또 들어오면서 그 전보다 더 좋은 여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이런 5성급, 6성급 호텔에 수도권에 있는 젊은이들이 취업하러 내려옵니다.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즉 지방에 내려가면 수도권보다 서울보다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왔죠. 그런데 막상 와봤더니 부동산 값은 서울만 하고 물가 수준도 서울만 한 겁니다.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시작된 겁니다. 2023년까지는 30대 유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대 유출만 쭉 있다가 2024년도부터 30대 유출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서귀포의 관광 숙박업의 종사자들이 상당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 수준에서 판단해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까 그러면 주거비 지원 정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은 기숙사, 그러니까 숙박업 종사자든 어떤 관광업과 관련된 종사자든 그 사내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공적인 영역에서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려와서 기숙사에 살면서라도 돈을 좀 더 저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려면 기숙사가 좋아야 되고 우리 청년들의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숙사 일종의 개량 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주는 예산을 처음으로 원래 도정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사업이 진행될 텐데 그런 과정이 청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주거 지원비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고 전세 지원금, 이자, 월세 지원금 또 이제 펼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우리가 전국 대비 최저 낮은 수준인데 이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선 8기에서 공약도 7,000호 시대 열겠다 이렇게 공약해서 지금 3,500세대까지 이제 왔습니다만은 서귀포시에서 느끼는 것은 좀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홍동 지역하고 지금 태릉 쪽에 일단 공공부장 임대주택 사업도 시작했고 그리고 혁신도시에도 지금 우리 마음에 온 행복주택 사업을 개발공사가 지금 진행해서 이번 상반기 중으로 아마 입주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런 과정들이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청년들이 서귀포에서도 머물 수 있고 또 일자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산업관리 관련해서도 그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지금 한화시스템이 고용할 인원은 300명입니다. 300명에서 350명 직접 고용이, 간접 고용이 한 700명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화시스템의 회사와 협력업체만으로 1000명의 고용시장이 이미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예약 상태로 보면 이미 하원 테크노 캠퍼스 용량을 다 찼습니다. 예약상으로만 보면. 그게 실제 다 현실로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5월, 10월 말을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날 거고 장기적으로 2,000명이 고용되고 있는 테크노 캠퍼스로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원 테크노 캠퍼스뿐만 아니라 또 이와 유사한 산업적 요구들이 서귀포 시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워케이션이나 런케이션 여기 와서 일도 하고 휴가도 즐기고 또 공부도 하고 휴가도 즐기는 이런 방식의 새로운 장기 체류형 여행의 상품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전통적 가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탐남국 시대부터 고향부 삼성신화인데 이게 다 한 종족이 아닌 겁니다. 다양한 종족이 모여서 삼성신화를 만들어낸 거죠. 전 세계에 이처럼 완벽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전통이 있는 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 와 있는 이민자 비율들 보면 다문화 가정 비율이 2.6%로 우리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도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다양성을 어떻게 더 활용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갈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해 12월에 재정위원회에다가 갈등 사항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소통과 의견 수렴 과정을 좀 더 밟아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행히 평화인권 재정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아마 제주 MBC에서 방송 토론, 공개 토론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또 지금 2차 공개 토론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등 구조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질문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쪽 뒤에 계신 분, 맨 뒤에 계신 분, 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귀포시 환경미화 노조위원장 강민영입니다. 서귀포시 수지 분방 분야 환경미화 근로자 190명을 대표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색달 방역 음식물 처리설이 가동되면서 기존 색달 매립장 처리장에서 처리할 때 나섰던 악취, 비위생적 처리가 첨단화되었고 넉넉한 처리 용량으로 지체되는 현상도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또 환경자원순환센터 가동 후 청소차 대기 현상이 없어졌고 소각 연로는 전기 생산하여 매전 수익만 약 100억 원대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차 반입 시 대기 오염 수치를 보면 항상 기준치 이내로 운영되고 있어 일하면서 자존심도 느낍니다. 도정의 전환사슬화 구조 정착 노력과 지사님의 탄소 중립 선도와 녹색 성장 선도 의지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지사님께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은 현재 수지 운반 분야 근무하는 환경미화 근로자 대기실은 시청 2층사 지하에 임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차 차고지는 88체육관 인근 사유지 주차장에 26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며 도로의 구조적 문제로 진출입 시 항상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시장님께서 부지 매입을 결정하여 서평동에 약 2,000평 규모의 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 관리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비용 예산 반영 등 지사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전 환경미화 근로자를 대신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딸아이가 지금 백혈병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헌혈 차량까지 지원받아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오순문 시장님 그리고 직원 동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폭설 폭염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시민분들과 도민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서귀포시에만 청소차 차고지가 없습니다. 환경복지안전센터는 서귀포시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사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격려의 박수 좀 보내주시고 뭉클한 얘기에서 저도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시장님께서 저한테 한 번 얘기를 안 하셔서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차고지 부분하고 그 환경미화원 대기실 휴게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제가 오자마자 좀 현안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좀 부지를 물색하다가 토평 쪽에다가 부지를 지금 거기 땅 주인하고 다 사실 많이 얘기되고 지사님께서 좀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만 해주신다라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평소에 좀 이런 소통의 갈증을 좀 많이 느끼셨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잠시 분위기가 좀 약간 가라앉은 것 같아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 차원에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즉석 질문을 게시판을 통해서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잠시만 내려주시고 게시판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지사님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역시나 하나 궁금했던 게 지사님의 의상 코디는 직접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멋진 녹색 타이를 하고 오셨는데 이거는 혹시 질문하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머리는 쳐가지고 오시고 어디 계시죠? 일단 질문만 좀 던져두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접 하고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집에 있는 거 입는데 다행히 이제 그 아내가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눈썰미가 좀 있어서 함부로 아무거나 못 입게 합니다. 이 정도. 네. 늘 이렇게 또 그 자리에 맞는 TPO라고 하죠. 그런 또 넥타이나 이런 의상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이분은 비행기에서 지사님을 보셨답니다. 지사님께서 독서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책을 좋아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주무실 줄 알았는데 독서를 하시는군요. 예. 도정 업무를 보려고 하면 이게 뭐 제가 좋아하는 분야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전 분야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다 축적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식을 또 다른 분들의 경험을 최대한 빨리 제가 습득하는 방법은 책을 통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고 처음엔 그래도 약간 쑥스러웠습니다. 비행기에서 이제 책을 꺼내는 게 꼭 저분은 저 친구는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꼭 봐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쌩 까자.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그냥 보자 해서 보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이동하는 그 시간도 1분 1초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제주 도정을 위해서. 자, 이번에 이 질문은요. 서귀포 시장실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귀포 시장 2년으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년 임기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대찬성입니다. 4년 임기. 4년 임기 대찬성인데 선거로 뽑아야 돼요. 제가 임명해주거나 누군가 도지사가 임명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직접 뽑아줘서 4년 임기 해서 잘하면 또 시켜주고 또 잘하면 또 시켜주고 근데 4번 연속 못 시켜줘요. 세번까지밖에 못 시켜줍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꼭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기업 기초자치단체를 또 영원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에 우리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는 당연히 임기가 2년이니까 2년으로 끝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쭤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또 하시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도 재미있는 질문들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또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그리고 1차 산업 역시 복지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해녀 관련하신 분이 계시는지 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해녀 관련 단체랄지 해녀분들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시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혹시나 이제 그 영유아 관련해서 뒤에 손 들어주셨네요. 예.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먼저 청년 정책 협의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 이반석 청년입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안하고 두 번째 안을 좀 드릴 건데 첫 번째 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번째 안이 그 영유아일 거예요. 첫 번째 안부터 조금 말씀드릴게요. 청년 안은 제가 청년이기 때문에 아까 청년 얘기를 좀 했어요. 보육률에 대해서. 근데 일반 전체에서는 저희가 1등인데 청년에서만 12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기업들도 많으니까 기업 대표님들을 위해서 저희 청년 고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제가 예비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무브멘탈 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 이반석이고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쪽이라든지 아니면 영유아 쪽이라든지 노인 쪽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저희가 복지관이라든지 운동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복지관이나 뭐 소방서나 영유아 시설이나 가서 운동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서는 사회적 기업 예산이 좀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 됐습니다. 네, 그 안타까운 일인데요. 중앙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예산을 다 제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물리해가 낳은 참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그 새롭게 또 저는 정부가 들어설 거라고 보여지고 또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편성이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 심의에서는 증액에 포함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에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반석 대표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운동지원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서귀포 지역에서는 지난해죠 남원과 표선에 이제 복합체육관이 건립이 되었고 또 여기 동동에도 지금 새롭게 지어졌고 이제 아마 2군데가 더 올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체육지원 서비스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하고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제주도 차원에서 특별하게 진행하는 사업 기업체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세제 감면 혜택을 대폭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 우리가 인구 정책 차원에서 이걸 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친화 기업 인증에 좀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더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요 여기 보라색 셔츠 입으신 분께 네, 맞습니다.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고속포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 김일환입니다. 그냥 수온이 갈수록 높아져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수온이 31.5도까지 올라와서 고기들이 많이 뒤집어졌는데 이 방어라는 게 30도가 넘어가지고 한 2시간만 지나면 다 뒤집어집니다. 근데 작년에는 한 6시간까지 났습니다. 31도가 넘어가지고. 올해도 수온은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 지금 막막해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광어 양식에 종사하고 계시는 어업인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아마 7, 8월 달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이 긴급 자금을 좀 투입해서 고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가스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고 웰컴가스 그래서 또 모슬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수온의 현상을 보게 되면 동부 지역은 지하 안반수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차가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온이 이쪽 서귀포 앞바다하고 서부 지역보다는 낮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이제 양식이나 이런 또 해조류는 생태계도 더 좋은 거죠. 이쪽은 마라도도 그냥 고수온이 되면 미역이 다 녹아버립니다. 해조류가 녹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방식이 그대로 이 양식 산업이 그대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수온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고민할 수 있는 게 복합 양식입니다. 예를 들면 체험장 위주로 바꾸는 것인데 보말도 있고 소라도 있고 고기도 있고 해조류도 있고 이러면서 지금 아이들이 직접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느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지금 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양식 실증 사업을 원래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물을 끌어올려서 전기를 통해서 이게 여과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좀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해보자는 움직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개선시킬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해수면 온도를 관리하는 게 저희들만의 역량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어종을 바꾸는 문제 또 복합 양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고 우리 해양연구원하고 또 해양수산부 같이 의논해서 특히 대정지역 양식 어가분들하고는 좀 더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제주 지역에서도 필수적이고 빼놓아서는 안 되는 우리 어업인들의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질문 주실 분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줄에 계신 분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 맡고 있는 박현진입니다. 도정에서 많은 게 청년정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청년들과 같이 곁에 있어 주셔서 그런지 계속 젊어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서귀포시에도 청년지원센터가 건립 예정으로 알고 있고 우리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는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을 좀 발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중심에 서귀포 청년 그리고 제주 청년이 있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 가장 이제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제 청년과 관련된 지원 시설도 부족하고 또 고용 기업도 부족하고 안타깝습니다. 특히 우리 혁신도시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직장 중에 한 곳이라는 곳이 있는데 퇴사율이 높습니다. 제일 좋은 직장인데 이게 제주에서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모여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퇴사율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본인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살아간다는 게 부합되지 않는다. 내지는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퇴사까지 결심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뭐 결혼 문제나 나중에 비전 문제와 관련된 상황이 되겠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떤 기업이 이곳 서귀포에서 안착해야 될까? 최소한 상장기업 정도는 그래도 서귀포에 몇 군데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주 산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첨단 산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청년들이 이 기대와 수준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부합되는 실제적인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첫 출발이 청년지원센터가 저희도 이제 서귀포시 내에 청년 다락 그 조그마한 곳에서 탈피해서 이렇게 확대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 중심의 별도의 청년 정책이 좀 수립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하고도 같이 협의를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는 뒷받침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잠깐 일어나 볼게요. 앉아 있었더니 안 보여가지고 이게. 자, 네, 저기 하얀 조끼 입으신 분, 네, 여기 셋째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함께 돌봄센터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노숙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돌봄하는 기관인데요. 다함께 돌봄센터가 서귀포에 지금 한 4군데 이상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다함께 돌봄센터는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급식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방학 때는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모두 학부모가 자비로 좀 부담을 해야 돼서 좀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복지가족국장이 한번 좀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지금은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체계가 돌봄 체계가 교육부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늘봄 돌봄 체계와 또 우리는 또 그건 이제 주중에 하고 있고 우리는 주말에 꿈낭 돌봄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원에는 지금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직 포함이 안 되는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일단 복지부에서 지정되어 있고 저희 꿈낭은 저희 지사님 공명부에서 지금 2개소 운영하고 올해 4개소 운영 예정입니다. 그래서 꿈낭이랑 지역아동센터는 중식비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복지부 지침상 부모님들한테 10만 원 내외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형평적인 문제 때문에 방학 중이라도 다함께 돌봄센터 다니시는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밥 한 끼 챙겨 먹이는 게 여간도 걱정이 되는 게 아닐까,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저기 뒤쪽에 마스크 쓰고 계신 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예술강사 이석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귀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 강사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학교 예술 강사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르신들 음악과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무용 공연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파견이 돼서 수업 시간에 그런 연극 교육, 무용 교육, 국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예술 강사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아마 BTS라고 잘 아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K-pop 가수들이죠. 그런데 BTS 멤버들이 몇몇이 중학교 때 무용 예술 교육 수업을 받으면서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미래를 꿈꿨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예술 교육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저희 학교 예술 강사들인데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원래 학교 예술 강사 인건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재정이 5대5로 나누어서 실시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 중앙정부가 전액 삭감을 하는 바람에 지방교육재정으로 인건비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심지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도 하고 심지어 몇몇 강사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삭발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돌아보고 도의회도 돌아보고 이렇게 절박한 사정을 호소를 했는데 결국 지난해 국회에서 영원 그대로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가 강사들이 원래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계약 기간이 5월달부터 시작하게 되고 9월달까지 5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방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고 또한 저희들 예술 강사들의 성비가 여성이 많고요. 대개 나이가 40대, 50대 여성 강사들이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당장 3월달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성 강사로서 활동하는 분들이 재직 증명이 안 되면 아까 같이 돌봄이라든가 이런 거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걸 이제 호소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아까 노지사님께서 좀 전문 용어로 생각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중앙정부가 생각하고 지방정부까지 생각버리면 저희 예술 강사들은 정말로 이제 길거리에 나가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읍소를 드리는 거고요. 이 앞에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그 밑에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 문화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이 학교 예술 강사들이 그들에게 과연 빛나는 미래가 있을 것인지 굉장히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빛나는 미래에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희망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광민욱 특보도 왔나요? 그 민주당 징역 예산안에서도 영원인가 거기서 징역되지 않았나요? 예, 그 작년에 실제로 가장 좀 문체부 사업 중에서 문제가 됐던 사업입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좀 살리기 위해서 다음부터 좀 노력을 하고 문체부에도 건의도 하고 이야기도 했었지만 워낙 이제 기재부 차원에서 문체부 예산으로 반영되었던 것을 영원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좀 해볼 도리가 없이 이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이제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메우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차원에서도 이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적게나마 이제 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거든요. 우선은 2월 정부 추경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우리 제주도의 입장과 의견을 넣어서 정부 안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청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좋은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부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계속해서 또 질문 이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이쪽 왼쪽 맨 끝쪽 분단에 계신 분께 여기 맨 끝쪽 맨 왼쪽이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서귀포시 4.3 유족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일부터 임무를 맡았습니다. 주사님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4.3을 주제로 해서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유네스코에 등록될 단계니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세계적인 4.3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국무총리께서가 우리 4.3 중앙위원장이시고 또 6.25 사변 다음으로 4.3 사건이 큰 사건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유족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일 맡았는데요. 길거리에서 사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고민을 벌써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라든지 관계과장이나 국장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지사님 뵙게 되니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사무실을 임대해서라도 좀 선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4.3 유족회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만약에 서귀포가 필요하다면 제주시도 필요할 거고 만약에 세계행정시로 아니면 세계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면 또 세계기초자치단체로 돼야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물론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전체 도민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귀포시 차원에서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공식화 하기에는 지금 당장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같이 서귀포 시장님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관광 분야에 혹시 종사하시는 분 계시면 질문을 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처음 인사하실 때 말씀을 좀 살짝 해주셔서 다들 지금 질문을 안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졌는데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회장 한이섭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영훈 지사님과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체육을 통해서 서귀포시 체력, 관광에 대해서 힘써주시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서귀포시는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60% 이상 서비스업입니다. 거의 60% 이상이 관광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사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관광이 굉장히 여건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강정항을 통해서 크루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서귀포시로서는 굉장한 수입원이 될 겁니다. 한 연간 한 40에서 한 60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서귀포 시민들은 그분들이 들어와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느끼지를 지금 많이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오순문 시장님이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TF팀을 구성을 해서 좀 그분들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 팀을 짜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서귀포시에 그런 TF팀에 대한 지원과 또 그분들이 왔을 적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우리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다 하는 부탁하고, 현재 도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정보를 너무 모르시면 안 되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크루즈 입항 시에 출입국 심사 시간을 어떻게 단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입국 심사에서는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여기에 내려왔는데 있을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인데 8시간 중에 3시간을 잡아먹으면 5시간이 남는데 5시간 중에 이동 시간 2시간 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잡아먹으면 2~3시간으로 무슨 승부를 걸어야 돼. 그럼 뭘 거기다가 팔 겁니까? 그래서 핵심은 입국 심사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입국 심사대를 도입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은 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있어도 안 되고 국가가 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간이 원래 11월 달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다 풀리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릴 거고,
다만 올해까지 11월까지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1시간대로 줄어들 겁니다. 2시간 우리가 버는 겁니다. 그 2시간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는 두 군데를 제일 많이 갑니다. 첫 번째는 서귀포 올레시장을 제일 많이 가고, 두 번째는 서귀포 약천사를 많이 갑니다. 이 두 곳은 다 활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더 만들어서 상권에 연결시킬 것인가는 고민이 서귀포시 차원에서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더 좋은 건 하룻밤 재우는 겁니다. 이틀 밤 재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재울 거냐 하는 문제죠. 뭘 가지고 재울 거냐. 프로그램이 있어야 재울 건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K-팝입니다. 아까 BTS 누가 얘기하시는데 BTS의 회사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하고 저희 제주도가 MOU를 체결해서 제주도에서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K-팝 공연이 어떻게 하면 정기적으로 열리게 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박 2박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런 방식을 지금 고민해보고 있는데 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거나 서귀포가 추진하고 있는 건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게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쪽 가운데 줄에 손 들어주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산동 서귀마을 회장 김국철입니다. 우리 지사님 바쁘신데 또 서귀포까지 오셔서 서귀포 시민 대화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사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날 오승문 시장님과 서귀동 원도심 4개 동이 모여서 인구 절감에 따른 우리 과초동 통폐합의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4개 동이 다 찬성을 했고요. 제가 그 토론을 하면서 조사를 하니까 4개 동의 청년회가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아주 이게 충격적인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거를 행정개혁 개편과 함께 과초동 통합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이걸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게 일관되게 계속 주장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조금 좀 경우가 다른데 제주시는 만약에 이제 그 행정시가 있는데 동서로 기초자치단체가 분리될 경우에는 원도심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3도 1, 2도, 1도 1, 2도, 2도 1, 2도, 건입도. 그래서 이제 이 관덕정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이 하나의 동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양쪽에 지금 나눠져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기초자치단체가 되더라도 이 영역의 공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문제가 일정 정도 정리되면,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라도 통과가 되면 그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으로 의제를 제기하고 서귀포시 차원의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하면 행정에서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송산동의 그런 노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여기 중간에 셋째 줄에 앉아 계신 분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읍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석종이라고 합니다. 지사님께 제가 2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이신 15분 도시가 이제 작년부터 신청을 받고 올해 이렇게 총 4곳이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대전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이게 선정이 안 됐고 올해 다시 이제 재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은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도 많고 또 어떤 주민들의 문화나 교육, 그다음에 의료, 여가 이런 부분을 누리는데 한계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 생각하시는
그런 그 어떤 접근성의 문제에 공감을 하고요. 원래 이렇게 신청을 했으니 그 대정에 선정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사님 직접 참석해 주셨는데 2월 13일 날 그 공공협력의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관심도 되게 많고 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개원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성원에 대해서 아직은 갈 길이 멀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의료진 확충이라든지 시설 확충이 담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과 지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15분 도시 조성사업과 공공협력의원 사업은 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대정이 어떻게 보면 제주시를 중심으로 보면 이제 약간의 떨어진 지역으로 이제 볼 수 있겠지만 대정을 중심으로 하면 대정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제주시는 지역이 되는 거고 서귀포 동지역도 지역이 될 수 있는 거고 생각하기 나름이다.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 이 터전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행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숫자로 표현한 게 15분 도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건데 15분 동안 걸어서 가든 버스를 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차원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랑 그리고 이미 지금 기추진되었고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영육도시 사업이 있는 겁니다. 대정 지역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만 추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과 시설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15분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재설계하고 재배치할까 이런 고민을 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15분 도시는 아마 원래 8곳인가 더 추가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분 도시 추진단장님을 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시고 저분 어디 대전분 같은데. 예, 15분 도시 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15분 도시는 아까 지사님 말씀한 대로 제주도민 누구나가 자기가 거주하는 집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생활, 그런 문화, 여가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편리 시설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그거를 그 이용함에 있어서 가급적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이렇게 그 탄소 없이 이렇게 이동권을 그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기본 구상을 마쳤고 4개의 시범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전체 제주도 권역을 30개 생활 권역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그리고 그 금년도에 8개 지구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2035년 탄소 중립 그 실현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 15분 도시도 완성이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제주도 금년도 사업 계획을 지금 행정시로 하여금 그 공모를 지금 받고 있고 아마 서귀포시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저희들이 그거를 그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이달 말 정도에 선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약 2분에서 3분 정도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지사님 여기 이쪽 가운데 분단에 세 번째 계신 분 한 10번 손 드셨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를 안 드려가지고 그 앞에 계신 분
앞에 대한노인에서 지회장님과 부지회장, 노명장 부회장까지 와 계신데 노인들이 한 번도 배를 날리기가 좀 섭했습니다. 30초로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분을 위해서. 저는 동흥동 노인의 분회장 김성도입니다. 사가에 14개 경당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중순경의 노인의 행사 때 이제 도 의원님께서 내년도부터는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이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런 확신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산이 내려온 거 보니까 거기가 없습니다. 이게 지사님 알고 계신지 아니면 그분이 와서 인사치려고 가는지 그거 하나 확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모르고 계시구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딴 거는 저도 기대는 크게 안 했습니다. 하나는 제도 개선입니다. 지금 경로당마다 거기는 아니고 절반쯤의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도우미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한 분에게는 행정도우미가 세 곳을 맡아서 일정 좀 급여를 받고 있는데 아는 쪽에는 그 여러분의 일을 그 경로당에 주어야 형편이 맞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제도 개선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합니다. 무슨 설명이 됐습니까? 행정도우미가 다 하고 있는데 아는 쪽에는 자기네는 왜 아는데 우리는 안 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법적 행정도우미는 없는 것으로 법적 근거에 있는 행정도우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아시는 내용입니까? 행정도우미는 저희가 이렇게 도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 저희가 그 노인 일자리로 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경로당 지원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을 정부와 여당이 여당과 여당이 합의를 해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원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면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경로당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성길 회장님이나 또 도노인 회장님들하고 한 번 더 의논해 볼 수 있도록 토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아쉽게 마이크를 앞에 분께 전달해 주셨죠.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짜 힘듭니다. 저 50호 선주협회장 한석구입니다. 지사님께서 그 여러 가지 공약들을 훑어보다가 보니까 이 남방 큰돌에 대해서 지금 이거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것에 대한 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법제화가 되면은 지금 언론에서는 지난해 경향신문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돌고래를 우선권으로 놓고 이거 소송까지 한다 이런 보도도 났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했을 때 득과 실을 따져서 우리 어민들은 굉장한 지금 거의 고통에 시달립니다. 우리 모스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방어잡이하기 위해서 미끼를 좀 잡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부자까지 갑니다. 부자 생화까지 6시간 항해 해서 그때까지 가서 이 뭡니까 고돌이라든가 이 저각질 이런 것들을 잡아 그거를 잡고 이제 또 오는 시간 6시간 7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도 아무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모습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제주도 연안 전체입니다. 이것이 법제화가 됐을 때 과연 제주도 연안 어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될 것이며 이걸 평생을 바다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자녀들 다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 다 학교도 시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법제화가 돼서 이 사람들한테 법적 소송까지 들어온다. 솔직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첫째는 그렇고요. 돌고래 우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민들이 그 돌고래한테 해를 끼쳤습니까? 예? 항상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도 없고 해 끼친 거 없습니다. 예? 이 보면은 언론에 자꾸 구물 걸리고 뭔가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제주도 어민들이 한 걸까요? 이 구물이 중국서 떠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일본에서 떠내려온 구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언론 플레이하면서 과연 제주도 연안 어민들을 다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솔직한 말로 인간 존엄성까지 진짜 발산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난립니다. 저 연안 어민들을 이것이 법제화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이거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무거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어민생존권 침해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돌고래나 사람이나 어쨌든 제주도 연안에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좋은 지구의 생태계를 만들어갈까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정책교육관이 위대한 도민시대 자연과 사람의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저희 도정의 캐치프레이즈를 얘기했는데 그거를 실현해보겠다는 의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에서 보호 활동을 해야 되게 되면 어떤 공간에서 어떠한 수준으로 보호 활동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 보호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게 돼야죠. 이게 양측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방이 있어서는 안 되죠. 사람도 돌고래를 보호해야 되지만 돌고래도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쌍방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보상과 또 침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낼 것인지에 대한 충분히 검토 후에 시행이 될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선주협회나 또 수협하고도 이 문제에 대한 향후 토론들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딱 짧게 한 분만 더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여기 알겠습니다. 예, 여기 그러면 네 번째 줄에 계신 우리 여성분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미용사협회 서귀포시 지부 지부장 송봉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하면은 공기 아닙니까? 제주도 딱 내리면은 숨이 쉬어진다, 숨통이 트인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서울에서 제주도로 많이 오는 이유가 그 바다에 가면은 시야가 트여요.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숨쉬기가 숨통이 트인다고 많은 제주도 분들도 그러시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작년에 미용 봉사활동을 36년 정확히 40년을 했습니다. 여기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봉사하면서 이게 저희 미용사협회는 서귀포에서 전국 최초로 미용 봉사를 단체로 했을 것입니다. 근데 작년에 어떤 국민청원에 의해 가지고 작년 3월 15일에 대통령 국민 추천 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미용실이 보면은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큰 샵에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기 정화를 많이 하는데요. 그 미용실에서는 화학약품을 계속 만지고 염색약이나 파마약, 포름알데히드라든가 그 발암물질들이 많이 휘발성 물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공기청정기가 다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의식하지 않아요. 지금 서귀포에도 이번 그 서귀포 서귀포 시민 건강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서귀포 도지사님께서도 저기 사모님께서 의상 디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는 헤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공기청정에 대한 제주도가 공기가 좋다고 하는데 또 미용실마다 가보면 공기청정기가 있는 데가 그리고 요즘은 그 파마를 염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탈색을 하면요 폐가 망가져요. 그래서 이런 게 공기청정기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일어서려고 안 했는데요.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쓰레기 환경미화 그분들 제 남편이 방역을 하거든요. 방역을 하면은 서귀포, 제주시, 제주도 전 지역을 돌아요. 근데 진짜로 열악합니다. 가보면 모기가 엄청나요. 진짜 사무실이 따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미용실의 공공청정기 문제는 지금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 화학물 처리와 관련된 그 기준이 아마 마련되어 있을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가 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들 한번 진단해보고 또 지원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 회장님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분. 네, 다음 질문이요. 예, 이번에는 이쪽에 안경 쓰여 어르신께. 정방동 김재시 현장 고홍식입니다. 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길고양이들 그 밥 주는 것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고양이는 한 8마리 됩니다만 피해 보는 사람들은 200~300명입니다. 왜냐? 우리 서귀포시에는 동물보호팀이라고 있습니다. 동물은 보호입니다. 사람은 보호가 안 되네. 왜냐? 고양이들이 저 길고양이를 밥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고소라 그런다. 고소.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죄가 없다. 근데 고양이들이 지금 저는 이 간판을 지금 한 50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 오줌 싸다 보니까 그냥 지금 계속 일하면서 또 사람 없을 때 샷자를 넣어야 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자동차 위에 본네트 위에 고양이들이 그냥 별난리를 다 치고 그럽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려고 말을 막지 못해. 이게 진짜 사람이 우선인지 고양이가 우선인지 이게 진짜 한번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우 어려운 문제를 주었는데 주민자치 위원장님 좀 봐주시면 안 될까? 네, 그만큼 함께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토론도 해보고 같이 해결책도 모색해보고 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도 전방동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한번 서귀포시 차원에서도 점검을 좀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도로 관리라든가 이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 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또 그런 문제도 아마 줄어들게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먼저 접근해보고 또 우리가 그 들고양이 이제 중성화 사업도 지금 적극적으로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 성진이 온순해지기 때문에 사고나 이런 게 줄어든다는 조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정방동 쪽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좀 더 완화시켜주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참에 한 마리 키워보시는 것도 생각이 좀 바뀌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담입니다. 어쨌든 동물과 인간이 또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고 세상이니까요. 자, 저기 맨 뒤쪽에서 손 번쩍 들어주신 분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래동연합청년회장 강준혁입니다. 제가 지금 도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래동 지역에 버스 증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14시 반부터 다 오후 5시까지 계속 다 한 시간에 한 대가 교우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초등학생 아이들도 중문 쪽으로 이제 학원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한 시간에 한 대 있는 버스로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버스 한 대 놓치면 1시간 이상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어르신들도. 그 점 해서 버스 증원하는 문제 한번 꼭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예래초등학교가 작년에는 신입생이 2명, 올해는 아마 5명, 6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교육감과 도지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저희 지역의 학군, 저희 예래초등학교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창천초등학교라든지 하원초등학교라든지 인원수가 100명이, 총 인원수가 100명이 되지 않는 학교는 학군 지역에 이렇게 유예받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든 이렇게 학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도움이 극약 처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관련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대답해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서귀포 시장님이 전문가니까 대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실제 어느 정도 부족한지 한번 살펴보고 우선 홈서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 버스 이용 정도를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노선 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개편 논의 때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교통항공국장에 나와 있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예, 교통항공국장입니다. 버스 증차 관련해서는 이제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그 노선 간의 공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예래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예. 지금 그 2007년도 창철을 비롯해서 2009학년도까지 그 초등학교가 30명대로 전체 학생 수가 30명대로 줄어드는 학교가 한 6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군을 조정한다라면 오히려 이런 부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소멸, 폐교 이런 가능성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서귀포시 쪽에서는 이런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쪽에 대해서는 학교 살리기, 내지 마을 살리기 차원에서 저희들 그 TF를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학교를 살리는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정말 딱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손을 반짝반짝 흔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요살롱 협동조합 그리고 서귀포시 사회적 경제 공동대표 김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을 못하고 가면 정말 잠을 못 잘 것 같았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쇠속각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쇠속각에서 사업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가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과즙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매출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회적 경제 정부 지원이 일몰되면서 더 힘들기도 해서 저희가 좀 여유가 있어서 과감하게 제주 홈디마켓이라는 업장을 열었습니다.
제주도의 사회적 경제 제품 판로와 홍보를 저희가 맡아서 해보겠노라고 야심차게 했는데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주차 문제 때문입니다. 주차가 정말 할 데가 없는데 다 유료입니다. 쇠속각은. 저희가 알아봤더니 외곽지는 전부 다 유료예요. 심지어 시에서 돈을 주고 임대한 곳까지 전부 다 무료인데 우리 마을은 유료입니다. 시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지 민간단체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사님 말씀했잖아요. 두 끼를 먹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도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저희가 18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인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70%가 취약계층이고 저희는 작년에도 물품과 현금에서 5천만 원을 기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든 매출을 나야 되는데 주차를 무료로 해서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머물면서 돈을 쓰게끔 하는 게 두 끼를 먹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부탁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전에 제가 부탁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돌봄 관련된 분들이 몇 분 오신 것 같았는데 저희도 물품을 간식류다 보니까 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꺼이 간식류를 돌봄센터에 기부를 할 것이며 또한 행정에는 저희가 여기 관련 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가 사회적 경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으니 저희 것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입니다. 그러니 외부에서 손님 오셨을 때 그리고 외부로 나가실 때 지사님 간식으로 드릴 때 회의 때 이런 걸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경제관리국장님 오셨나요? 경제관리국장님 같이 인사 나누셔서 경제관리국장 입장에서 주차장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언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요 나가실 때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제안함에 의견 넣어주시면 우리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곳곳의 현안을 또 둘러볼 수 있었고요. 여러분께서 어떤 어려움을 처해 계시는지 또 어떤 행복들이 있는지 소소하게라도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사실 지역 경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사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함께 제주를 또 일으켜보자라는 그런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영훈 지사님으로부터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쉬운 점은 이제 질문하실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다 들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다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이상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많은 부분을 또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도정이 추구하고 있는 기조와 방향이 여러분의 삶과 달리 있지 않다는 것 저는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장 가장 가려운 것을 먼저 긁어드리면서 또 도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의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하게 할까 하는 고민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도 중요하지만 또 더 쉽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더 다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다 이루시길 저도 기원 드리겠고 또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